고1 입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2023학년도 정시부터 서울대에서 교과를 20% 넣기로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시에 수능 100%만 반영했는데 교과를 20% 넣기로 했는데요. 이거는 지금까지는 상위권과 N수생들이 수능만 잘 보면 서울대 갔었는데 N수생들이나 자사 특목 아이들이 서울대 갈 수 있는 길이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정시가 25%였어요. 그런데 40% 이상 뽑으라고 발표를 했죠. 실제로는 50%까지 확대된다는 뜻인데요. 수시에서 자격 미달됨으로 말미암아 다 못 뽑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인원이 정시로 이월되어서 정시 인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도 정시 인원은 수시에서 넘어오는 게 있어서 30% 이상인 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정시에서는 영어는 절대평가라서 1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수능이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을, 잘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성적이 좀 오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에 따라 변별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독서, 문학,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가 다 필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2부터는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됐고요. 수학도 수원, 수투, 미적, 확통, 기하 다 이과에서 필수적으로 했어야 했는데 이제는 미적, 기하 중에 선택할 수 있게 됐고요. 수도권 중하위권 대학에서는 이과라도 확통도 허용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문과는 수학 1, 2만 들어가고요. 세 개 중에 선택하게 되면은 확통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겠죠. 자연계 상위권은 당연히 미적이고요. 의대나 상위권 공대 같은 데는 기하를 선택하도록 대학에서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탐과탐을 다 선택해도 됩니다. 문이과 통합이 됐기 때문에요. 하지만 대학에서는 우리 학교는 과탐 2과목을 하라, 아니면 과탐 하나만 보겠다, 이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자연계 상위권에서는요. 그러나 중하위권 자연계에서는 사탐에 대해서도 문을 열어놨습니다. 인문계는 당연히 사탐을 하겠고요. 상위권에서는 과탐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중하위권에서는 잘하는 거나 좋아하는 걸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변별력이 또 조금 떨어지겠죠. 어머님들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많이 들어보셨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정량평가라는 것은요, 숫자로만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신 성적만 또는 수능 성적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고요. 정성평가는 상대적인 것이죠. 이 학생이 얼마나 들어와서 열심히 할 건가, 학업 앞으로 그 발전 가능성 얼마나 있는지, 잠재 능력은 얼마나 있는지, 그러니까 학교 생활을 정성껏 하면 되겠죠. 교과, 비교과에 대해서는요. 교과는 성적입니다. 내신 성적이요. 비교과는 그 외에 다른 활동들이에요. 출결, 봉사,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등이 있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라는 것은요. 내신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내신 성적만 가지고 가는데 여기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왜 이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정했냐면요. 강북이나 지방에 있는 학교들은 전교 1등이라서 내신 성적이 아주 높아도 수능은 3, 4등급인 경우가 뒤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공부도 해라 라고 상위권 대학에서 걸어놓은 게 많고요. 전국적으로는 교과전형이 가장 많지만 수도권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많습니다. 내신도 물론 높아야 되고요. 비교과 중에서 내신 성적을 가장 많이 평가의 요소에 들어갑니다. 최저 학력이 있는 기준이 있는 학교도 물론 있고요. 비교과 준비 여하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자소서 면접도 들어가고요. 경쟁률이 높아요. 자기는 준비를 잘했다고 생각해서 아이들이 많이 가요. 종합전형도요. 학교에 따라 2가지 이상을 만든 학교들이 있습니다. 한양대, 이화여대, 중대도 그렇고요. 서울시립대와 홍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어머님들이요. 이 선택 과목 들어보셨죠? 아이들이 여름방학 때도 선택했을 것이고요. 지금 최종적으로 또 진로 선택을 하도록 학교에서 안내하고 있을 겁니다. 일단 공통과목은 고1 때 배우는 게 다 공통과목이에요. 이 과목들이죠. 1학년 때. 이제 이번 기말고사로서 이거는 성적이 끝난 거예요. 상대평가입니다. 1등급은 4%, 2등급은 1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일반 선택 과목이 있는데요. 화법작문, 독서, 언어매체, 문학. 이런 것들은 다 상대평가입니다. 1등급이 4% 이내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수원, 수투, 미저, 확통 있고요. 기하는 진로 선택입니다. 진로 선택은 절대평가라서 A, B, C로만 평가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과목들은 일반 선택입니다. 그에 비해서 영미, 문학, 영어권 문화, 진로 영어, 실용 영어 등은 진로 선택이고요. 이 과목들은 전부 상대평가입니다. 이쪽의 진로 선택은 A, B, C 3개네요. 3개로 평가합니다. A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사탐 과목은 이런 과목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고르고요. 그 다음에 과학 1 과목이고 2 과목은 거의 다 진로 선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일부 상위권 대학에서는 2 과목 하나를 해야 되죠. 서울대 같은 데는요. 화학 2를 하면은 물리 1 이렇게 서로 다른 과목을 1, 2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학생들이 상담을 하러 오는데 어머님들도 많이 오시고요. 여행지리가 쉽다고 여행지리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여행지리는 대학에서 교수님들이 그렇게 높이 평가해 주지 않아요. 대학에서 좋아하는 진로 선택 과목은 사회문화 탐구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서 세특도 나오고요. 세특을 잘 쓰게 되면은 자소서 만들기도 좋고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에서는 이제 수학 과제 탐구나 경제 수학, 이제 경제학과 가는 아이들은 경제 수학을 해야 됩니다. 하면 유리합니다. 학교마다 따라 다르고요. 어머님들 성적표 보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이들이 일반고가 많죠. 일반고에서 영어 과목은요. 킬러 문제 2문제를 틀렸어요. 94점 받았어요. 1등급이죠. 평균은 59점이에요. 되게 못했어요. 편차는 21.7인데요. 이거는 이겁니다. 아주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 사이가 폭이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편차가 큽니다. 그러나 자사특목 아이들은요. 점수는 낮아요. 문제가 굉장히 어렵죠. 킬러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얘네들은 킬러 문제를 이미 맞춘 아이들이에요. 평균이 높아요. 편차가 적어요. 얘네들은 이 학교입니다.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가 차이가 다 97이에요. 그리고 8.1, 5.2. 블라인드 평가를 하는데요. 표준 편차를 보면은 그 학교가 일반고인지 특목인지 전국 자사고인지 교수들이 보면 압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즉 수시에 있는 종합전형이요. 어떤 거를 주로 평가하냐면요. 이 아이가 전공 이수 능력이 있는지, 내신과 수상한 것과 동아리와 독서, 그리고 담임선생님이 써주시는 행동 특성과 종합의견을 다 봅니다. 내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특입니다.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세특에 대해서 만드는 것은 다음에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탐구 능력이 어느 정도 되고 열정이 얼마 정도 있고 이 아이가 어려운 걸 어떻게 도전하느냐를 또 봅니다. 이거는 진로 활동을 통해서 보는데요. 진로 희망도 있지만 진로 탐색 활동을 얼마나 했는지, 그쪽 진로로 독서와 동아리, 역시 담임 의견과 교과 선생님들의 의견이 다 들어갑니다. 대학에서 보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인성은 사회성입니다. 그리고 봉사성, 성실성 등을 보는데 이걸 학업 외 소양이라고 합니다. 학교 생활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봅니다. 출결도 들어가요. 출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세히요. 현재 고3과 고1 과의 학생부 작성 방식이 달라집니다. 특히 출결에서요. 미인정이라고 있습니다. 이 미인정은 무단이거든요. 무단은 만들면 안 되겠죠. 자격증 같은 거는 제공이 안 되고요. 진로 희망은 이제 삭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진로 희망은 창체에 진로활동 특기사항에 기재는 합니다. 대학에는 제공이 안 되는데 왜냐하면은 대학에서는 이 아이가 진로 희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일단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제공은 안 되지만 일단 우리가 진로를 정해서 생기부를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활동을요. 그래야 전공 적합성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은 좀 써야 되고요. 봉사활동에 특기사항은 미기재하지만 시간은 씁니다. 그리고 이 봉사활동에서 우리가 자소서에 쓸 활동들이나 담임선생님이 써주실 행특과 종합의견에 들어갈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봉사활동은 의미 있는 것, 전공 관련, 계열 관련 봉사활동은 하는 게 좋겠죠. 동아리는요. 학교에서 정규적으로 반드시 들어야 하는 정규 동아리, 즉 상설 동아리와 자율 동아리가 있는데요. 자율 동아리는 동아리 이름에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글자 수도 좀 줄었습니다. 생활기록부가 이런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교과에 들어가는 것이 인적 및 학적 사항인데 비교과인데요. 이것도 여기에 특기사항이 있죠. 출결, 수상 한 학기 하나밖에 안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러 개를 참여해서 나중에 골라서 넣는 게 좋겠죠. 자격증이 있는데 안 들어갑니다. 대학에요. 창체 중에 자동봉진 이렇게 있습니다. 교과는 중요한 것이 세특이라 그랬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편차 들어가죠. 성취도와 석차 등급도 들어갑니다. 독서는 비교과에 들어가는데요. 교과 담당 선생님이 써줘요. 교과, 독서. 담임이 써주는 행특에 들어가는 독서. 그리고 그 외에 독서하는 것이 많은데 독서 내용은 안 들어가고 책 이름과 저자만 들어가지만 그것이 다른 데에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 독서는 중요합니다. 자, 먼저 출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미인정이 있죠. 이 미인정은 무단결석입니다.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과. 3번이면 결석 1번이죠. 그래서 아이가 지각할 것 같으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떼어서 병원이나 뭐 약봉투나 그 진료 확인서 이런 걸 떼어서 가도록 해서 미인정은 없애야 됩니다. 또는 어머님들이 전화를 꼭 해주세요. 학교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아이가 늦습니다 라고요. 그러면 무단은 안 되거든요. 성실성을 보기 때문에 이 출결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관리 능력도 엿볼 수 있어요. 수상은 한 학기에 한 번밖에 안 들어가지만 여러 가지 활동을 다 해서 그 전공에 맞는 거나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할까. 진로에 대한 수상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교과에 대한 수상이거든요. 예전엔 교과 수상이 가장 중요했는데 교과 수상도 뭐 중요하긴 해요. 근데 일단 중요합니다. 진로 쪽이 더 중요하고요. 3학년 2학기는 재학생은 안 들어가는데 재수생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성적도요. 수상 내역으로 알 수 있는 것이 학생의 특기나 특기에 대한 관심과 노력, 그리고 몇 등 했느냐는 발전 가능성을 파악하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전공에 관한 상을 받는 것이 좋죠. 학교 알림이 들어가 보시면 학교 이름을 여기에다가 쳐넣으면 여기에 학교 이름이 뜨고요. 요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밑에요. 교육활동 중에서 우리가 볼 것들이 있어요. 특색 사업도 있고요. 교육과정 운영도 있고요. 교과 이런 게 있는데 방과후 활동 여기에 보면은 동아리 활동 현황이 있죠. 이거는요. 그 특색 그 사업 중에서 경시대 대회가 상 탈 수 있는 대회가 리스트가 쭉 나와 있습니다. 1년치가. 이 중에서 어느 대회 참석해 할지 좋은 거를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를 미리 계획 세워놓는 게 좋죠. 그래서 담임선생님한테도 계속 어필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좋아요. 이것도 대회입니다. 수상 비율은 20%죠. 딱 한 명만은 아니에요.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이걸 보면 되고요. 자격증입니다. 자격증 안 들어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안 들어가지만 이런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는데요. 빨간 글씨 있죠. 여기도 있어요. 이런 빨간 글씨 자격증은 일단 담임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제가 이런 자격증을 친구들 3명 같이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담임한테도 가고요. 그 다음에 그 해당 과목, 태색 같은 거는 경제 과목이거든요. 사회선생님한테 가서 이걸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그거 할 필요 없는데 뭘 하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그래 한번 해보라고 하시는 선생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면 어떤 책을 읽는 게 좋을까요? 물어보세요. 그럼 선생님이 추천해 주겠죠. 그러면 그 책을 읽으면서 선생님과 한 5번 정도 교류를 하는 겁니다. 자격증 못 따도 괜찮아요. 그 과정에서 생특에 들어갈 거나 세특에 들어갈 것을 만들 수 있거든요. 자꾸 선생님께 어필해야 되니까요. 이것도 자세한 거는 또 나중에 문의하시면 알아보시고 문의하시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창체 중에서 자율활동인데 이건 학교 행사예요. 전교생이 다 참석하는 것이고요. 임원으로 뽑힌 학생들은 이 활동에서 여러 가지 활동이 또 특기상에 들어갑니다. 가능하면 임원을 시키세요. 임원 하라 그러세요, 어머니. 아이가 소극적이라 내성적이라 임원을 못한다면은 전교생이 다 참여하는 체육대회 준비위원으로라도 하라 그러세요. 경기에는 뭐 줄다리기는 뭐 이런 거 다 있거든요. 참여하세요. 참여하게 하시고요. 응원단장이면 아주 좋고요. 아주 활동적이고 대학에서 이런 활동적이고 사회성 좋은 아이들 좋아합니다. 그리고 팀워크 잘하니까요. 경기에 참여한 것은
담임선생님이 학기 말에 자기가 뭐 한 활동들을 써내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선생님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의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은 얘가 체육대회에서 뭘 했는지 이런 거 기억을 못 하세요. 저도 그랬어요. 학교에 있을 때. 그러니까 너희들이 한 것들 전부 다 써내라.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찍 와서 화분에 물 준 거나 커튼 거둔 거나 창문 열어서 환기시킨 거나 뭐 그런 것들 전부 다 청소 환경미화에 좀 열심히 참여한 거나 이런 것들도 다 쓰라 그랬어요. 그래서 행동 발달 및 특기사항에 써줬습니다. 그리고 폭력 예방교육이나 흡연 예방교육이나 성교육이나 학생 전체가 다 참여하는 것들이 있죠. 여기에서도 자소서에 쓸만한 것을 끌어낼 수 있어요. 본인이 거기서 뭔가를 깨달았다는 것이 나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빠지지 말고 가서 졸지 말고 가면 자는 애들이 있어요. 담임 눈에 다 띕니다. 그리고 꾸준히 상담을 해주는 것이 좋겠죠. 담임하고 그리고 교과 담임 선생님하고요. 봉사활동은 80 내지 100시간이 좋고요. 의미 있는 봉사활동이 좋습니다. 이걸 통해서 자소서 꺼내낼 수 있고요. 담임선생님한테도 어필할 수 있고요. 거기에서 또 대학 교수한테 뭔가 면접 때도 할 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대학에서 좋아합니다. 하루 종일 해도 8시간만 인정받아요. 그리고 봉사활동 한 것은요. 나눔 포털이나 VMS, 도볼 이 세 군데에 입력을 하세요. 자기가 그 실적을요. 입력을 하면 이게 학생부에 그대로 연계가 됩니다. 담임선생님은 넣어달라고 하면은요. 미루다가 깜빡하는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저희 학생 작년에도요. 고3이 됐는데 안 넣었다는 거,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확인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나고 나면 못합니다. 그래서 연계되는 곳에 직접 학생이 입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 입력이 안 되는 활동이나 이런 걸 했으면 선생님한테 가서 확인을 하고 연말에 또 선생님들이 그 확인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학생부. 그럴 때 꼼꼼하게 해야 됩니다. 선생님들은 너무나 많은 학생들 걸 보기 때문에 철자 틀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뭘 빼먹은 경우도 있고 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상장을 갖고 와서 넣어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학년이 지나도 들어갈 수 있는 게 있고 또 입력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학년이 끝나기 전에 꼼꼼하게 학생 여러분께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집에 못 갖고 와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프린트 해주고 그 자리에서 보고 다 걷어버리거든요. 장체 동아리 활동입니다. 이거는요. 교과 관련이나 진로 관련 동아리 하는 게 좋죠. 이거 미리미리 어머님들이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애들이 그냥 노는 동아리 해버려요. 그냥 남자애들은 또 농구 뭐 이런 거 해요. 만약에 진로 희망이 역사학자면은요. 이런 동아리 할 수 있고요. 또 교과 관련은 영어 수학 동아리를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이런 동아리도 좋고요. 단순한 동아리보다 자기가 느끼고 얻는 내용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지식의 확장도 있고요. 어려움이 있으면 극복 과정도 좋고요. 이게 다 자소서의 원료가 됩니다. 자, 학교 알림이에 들어가 보면은 동아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 다 나옵니다. 이 중에서 할 거를 미리 생각해서 가는 것이 좋겠죠. 자율동아리를 지금 이미 만들어서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2학년 때도 만들 학생들도 있죠. 동아리명과 활동 내용 띄어쓰기 포함해 30자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게 바뀌었어요. 올해부터. 그래서 대학교에서는요. 동아리 이름은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봉사를 했는지 그래서 동아리 자율동아리 이름 앞에다가 이거를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동아리 이름을 정할 때 이렇게 정하면 됩니다. 버자가 좀 철자가 이상하죠. 독서입니다. 독서는요. 도서명과 저자밖에 안 들어가서 이것만 넣지만 독서 기록장을 반드시 작성해서 우리 그 학원에 카페에 기록하는 데 있습니다. 독서 기록장을 반드시 작성을 해서
요 세 가지를 반드시 기록해 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소서도 그렇고요. 면접 때도 이거 독서에 대해서 면접 질문이 나오거든요. 이거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고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특도 여기서 나올 수 있어요. 교과 독서 하면은요. 독서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요. 인문학적인 이해와 풍부한 상식을 가졌는지, 자연과학에서 요구하는 논리적 사고방식과 인식이 가능한지, 요새 인문자연 융합교육을 많이 하죠. 전공에서 응용력이나 지식 확장 능력이나 경쟁력이 있는 실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대학에서는 독서를 통해서요. 독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앞으로 고교 학점제가 되어서 중학생, 초등학생들은 간단해진다고 예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독서는 아예 기록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서는 중요합니다. 세특에 들어가죠. 행특에 들어가죠. 그 외 다른 진로에도 들어가고요. 여러 분야에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과 학습 발달 상황입니다. 아까 보셨죠? 성적표입니다. 먼저 교과는 사회과, 과목은 사회문화, 단위수 3단위, 원점수와 학교 평균과 표준 편차가 여기에 들어가고요. 성취도, 그 다음에 수강자 수가 몇 명인지, 인원이 많으면은 등급이 좀 따기가 좋죠. 그러나 전공 관련 진로 선택 과목이 설사 수강자 수가 적다 하더라도 성취도 평가에서 불리하다 할지라도 대학에서는 이 아이가 이렇게 학교에서 선택하는 아이들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과목을 했구나 라고 생각해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세부능력 특기사항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에서 중요한 것은요. 성취도 A, B, C입니다. A를 받아야 되겠죠. 가능하면. 그리고 분포 비율을 보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A가 너무 많아버리면은 A에 대한 감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점수를 잘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특이 있어요. 세특을 보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세부능력 특기사항은요. 이 아이가 과목 공부를 어떻게 했으며 진로 과목은 뭘 선택했는지 그리고 주요 과목에서 어느 정도 열심히 해서 뭘 했는지 어떤 확장된 활동을 했는지 호기심이고 호기심입니다. 호기심이 생긴 부분이 무엇인지 그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걸 통해서 얻은 성취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외에 수업 태도가 좋다든지 발표를 열심히 했다든지 토론을 해서 리더십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리더를 잘 따라갔다든지 그 다음에 수행평가를 통해서 이 아이가 이러이러한 걸 했고 그리고 수행평가 보고서가 나왔다. 탐구보고서까지 나오면은 아주 확장된 활동이라 굉장히 좋습니다. 그 보고서에 대해서는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아이들과 의논해 보시고요. 뭐든지 수행평가 보고서 주제 찾는 것도 그렇고요. 항상 모든 것을 하고 있니? 뭘 하고 있니? 라고 그 중간중간에 좀 물어봐 주세요. 관심을 보여주세요. 저희가 하기도 하지만 집에서 관심을 보여주시면 아이들이 그제서야 움직이는 아이들이 많아요. 알림에 들어가시면은 아까처럼 교육 활동이 있죠. 그래서 교과 진도 네, 학습지도 계획표가 있고요. 운영 계획이 있고 평가 계획도 있습니다. 이거 미리 보시는 게 좋아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입니다. 담임선생님이 써주시는 거고요. 학교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아까 말씀드렸죠. 자율활동 이런 거요. 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사회성이 좋은지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는지 이런 것들을 쭉 보고요. 예체능도 완전히 안 하는 애들이 있는데 이것도 하는 거를 좋아하는 학교들이 많아요. 점점.
그 다음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보는데요. 이게 성적을 봐요. 많이. 그리고 조금 성적이 이제 오르면 더 좋긴 하고요. 평균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등급 평균이요. 그리고 진로와 연관된 활동들, 발전 가능성,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러니까 자꾸 담임에게 어필을 해야 되겠죠. 교사 추천서가 없어집니다. 올해부터요. 그래서 이것이 교사 추천서 대신 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죠. 예전엔 교사 추천서를요, 다른 선생님이 써줘도 되고, 다른 학교로 간 선생님이 써줘도 되고, 다른 과목 선생님이 써줘도 되고, 작년 담임이 써줘도 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없어지고, 현재 담임이 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1, 2학년 담임이요. 3학년 건 안 들어가니까. 나이스를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에 가셔서 어머님들 우선 학교생활 기록부를 먼저 띄워보세요.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라서 활동이 굉장히 많이 모자라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빨리 파악해서 넣어야 됩니다. 여기에. 자, 알림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알림이 자주 들어가셔서 학교 활동이나 행사 같은 것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대교협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입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학 알림에 들어가면은 대학의 여러 가지 정보를 알 수 있고요.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년도 입시 결과나 대입 정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려줍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은 나중에 또 해주시고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는 것이 아이들에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